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 그리고 경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원래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걷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나죠. 특히 맨발로 걸으시면 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져요. 사실 우리가 딱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땅이나 모래를 밟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잖아요. 맨발로 걷는 동안에는 이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계가 튼튼해지는데요.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는 것이 손이나 옷이 더러워지고 위생상 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다양한 세균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면역계가 세균에 대항하는 그 면역 기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실제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시골에서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 알러지가 훨씬 더 적어요. 순수한 흙 속에는 유해한 세균보다 무해한 세균이 대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유익균이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입니다. 이 세균은 우리가 자연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바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려서 불면과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을 자극하면 뇌로도 자극이 연결되어서 뇌 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져서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과 창의력도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흙투성이가 되어서 놀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이 흙 속에 들어있는 인간에게 유익한 이 세균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맨발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바로 맨발로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운동은 시작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도 방지하고 근육에 무리가 덜 가죠. 맨발 걷기를 처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몸이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신발을 벗고 걸으니까 이 발 아래 밟히는 잘 자란 돌멩이 하나나 나뭇가지 하나에도 그 자극에 이 몸이 반응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던 이 발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까 발의 피로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전신 스트레칭은 물론이고요. 이 발가락 스트레칭도 같이 합니다. 먼저 발가락 사이사이를 최대한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웅크렸다 들어 올리면서 발바닥을 최대한 쭉 펴줍니다. 다음엔 엄지발가락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내리고요. 이제 반대로 엄지발가락은 내리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은 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내리시고 나머지 3개 발가락은 올려둔 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이렇게 5번에서 10번 정도 하시면 이 발가락 스트레칭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게 되어서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로 맨발 걷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신발을 벗고 걸어야 하니까 신발 주머니를 챙겨 가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신발을 들고 걷는 편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한 후에 발에 묻어있는 흙을 닦을 수건이나 물티슈를 챙겨 가시고요. 마른 땅을 걸었을 때는 이 양말로 대충 흙을 닦아도 되는데요. 물기가 있는 땅을 걷게 되면 그 물기 때문에 양말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신발 깔창까지도 젖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수건이나 물티슈 정도는 간단하게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엔 공원이나 어신길이 조성된 곳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많아서 개운하게 씻으시는 것도 가능하죠. 최근엔 지자체별로 황토길이나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죠. 가까운 곳에 이런 길이 있다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흙이 있는 곳엔 어디서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마른 땅보다는 물기가 있는 땅은 쿠션감이 있어서 관절에 무리도 덜 주고 전도율이 높아 접지의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비 온 뒤나 음지의 촉촉한 땅,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바닷가의 촉촉한 모래가 좋다고 해요. 대신 물기로 인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걸으셔야 하고요. 이런 장소가 없다면 잔디밭이나 돌길도 괜찮고요. 보도블록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 데크나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길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맨발 걷기는 최소한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될 때까지는 10분 정도 걸으시고 좀 쉬셨다가 다시 걷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 걷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맨발로 땅을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싱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걷는 시간에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이 땅바닥에 있는 나무 가지나 이 뾰족한 돌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평소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걷게 됩니다. 이 발밑을 계속 살피면서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너무 발밑만 살피면서 가면 목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가시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나무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심호흡도 한번 하면서 천천히 가시는 것이 몸도 마음도 더 힐링이 되겠죠. 신발을 신고 걷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바닥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발바닥은 오장육부와 경락이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아플 수도 있어요. 특히 자잘한 돌이 많은 곳은 이 발바닥 구석구석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갈밭도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프다고 하시죠. 우리가 지압용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지압 매트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서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걸으시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덜 아파집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실내에서도 어싱 효과를 낼 수 있는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어싱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나와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빛을 보면서 자연의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요. 그 풍경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동이 힘든 분이 아니라면 밖에서 나와서 자연에서 걷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맨발 걷기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저도 한강 산책길이나 안산의 황토길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더 걷고 싶어지네요. 맨발 걷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다 좋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겨울에도 맨발 걷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겨울철 맨발 걷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더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로 꼭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고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